정치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요 여러 차례 새누리당의 상향식 경선에 대해서 유령 당원이 이미 지역마다 수백 명이 있을 수 있다. 더 나아서 가서 책임 당원들이 투표를 하는 갑자기 최근에 증가했다라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또 당원 명부가 당원 명부를 가지고 있는 당협위원장이나 현역 의원에 의해서 선거운동을 하라고 밑에 있는 사람에게 유출되었다라고 소송도 전개되고 있다. 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과거에 집 전화를 이용해서 여론조사를 할 때 있었던 착신 전화 문제가 모바일에도 적용될 수 있고, 안심번호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 방법이나 기술적인 부분들이 전부 예비 후보들과 공유되지 않아서 한마디로 통신사, 선관위, 당, 그 다음에 여론조사 회사로 안심번호가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여러 가지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고 해킹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누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설명도 되지 않기 때문에 불복 사태를 대량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요,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경선 부정 사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우려를 저하고 똑같이 하고 나섰습니다. 자, 경선을 여론조사로 하다 보면 매수나 조작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실제 선거운동 중인 후보자들은 경선 방식이 복잡하다 보니 오히려 조작과 부정이 파고들 수 있다. 즉 누구나 알 수 있게요. 와서 투표하면요, 오픈 프라이머리시고 그건 부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동원을 하거나 이런 문제에서 부정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표가 누가 몇 표를 얻었다라는 건 정확하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여론조사를 해서 복잡하게 안심번호니 뭐니 하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 더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우려는 동원 가능성이다. 당 관계자는 휴대전화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과거처럼 위장 전입을 통한 동원 선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요즘 후보자들이 다른 지역에 사는 지지자들에게 통신사 등록 주소를 변경해달라. 즉 내가 구로구에 사는데 영등포구로 좀 통신사에 있는 주소를 바꿔달라. 이렇게 부탁을 수도 없이 한다는 겁니다. 선거운동 방식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휴대전화 여론조사는 통신사에 등록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고 이 주소지는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선 투표권을 갖기 위해서 눈속임이 가능하다는 거죠. 서울의 한 의원은 지역구의 친한 기업인을 통해 그 회사 직원 수십 명을 주소지를 모두 회사 주소지에 옮겨달라. 이렇게 독려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나 자녀 등 가족의 휴대전화 요금을 대납해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이렇게 불일치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한 명이 이러면 여러 차를 쓰면서 한 명이 그 돈을 다 내기 때문에 실제로 자녀가 집에 우리 이 지역구에 안 살더라도 돈은 내가 내기 때문에 이 지역구에 사는 것처럼 돼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이 이름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개통해갖고 내가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휴대전화 자체가 명의를 등록되어 있는 사람하고 쓰는 사람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도 많게는 40~50%까지 실제 유권자와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대리투표의 가능성도 여전한데요. 과거 집전화를 통해서 전화를 돌릴 때는 오는 전화마다 모아갖고 한 전화로 오도록 착신전화 장치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착신전화 장치를 해가지고 야당에서 이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들을 밀어준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잘하는 사람이 기술자로 각광을 받기도 했습니다. 휴대전화의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착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집전화만 착신이 되는 게 아니라 휴대전화도 착신이 가능합니다. 내가 핸드폰이 2개 있는데 이 전화로 오는 걸 이쪽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전화로 다 몰아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도와주면 여러 전화를 다 이 한 대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또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들고 중복 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10개, 100개를 개설할 수 있죠. 뭐 요즘 중고폰도 있고 또 뭐 아예 돈 안 들어가는 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했다가 나중에 선거 끝나면 없애버리면 되죠. 1000개까지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관계자는
통신사에서 안심번호를 제공받을 때 착신 전환 신청자는 배제하고 한 사람이 번호 여러 개를 쓰는 경우에도 전화가 한 번만 가도록 해서 안전장치를 할 거다 하는데요. 한 사람이 주변 친척 등 여러 사람 명의로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경우는 대리 투표를 막을 방법이 없죠. 황장수 이름으로 10대를 했다 하면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이름을 빌려가지고 다른 사람 이름을 한 1000대나 1000대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름 빌리는 게 번거로워서 그렇지 정치하는 사람은 그런 거는 일도 아닙니다. 해주는 브로커도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또 당원 30, 국민 70으로 치르기로 했는데요. 이 당원 경선이 과거처럼 매수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새누리당은 제가 하도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예비 후보들한테 당원 명부 다 주라. 근데 새누리당이 18일부터 후보자들에게 당원의 이름 석자 중 끝자를 가리고 제 같으면 황장 X 이렇게 하겠죠. 휴대전화 번호는 050으로 시작되는 안심번호로 변경된 당원 명부를 제공할 거랍니다. 이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끝자리 하나 가리고 전화번호는 050. 적어도 이런 사람들한테 전화가 간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겠지. 그걸 받은 사람들이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수도권의 한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역에서 오래 활동한 후보 입장에서 책임당원 1000명의 이름 앞두 자리만 봐도 누군지 다 안다면 이걸 받게 되면 이들의 집에 찾아가고 싶은 유혹이 생기지 않겠느냐. 익명을 요구한 의원은 1000명당 10만원씩 매수하면 1억, 100만원씩 주고 1000명을 매수하면 10억이 된다. 자, 책임당원이 1000명인데요. 100만원씩 줍시다. 10억만 하면 30%에 해당되는 사람을 다 내 편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이 산술적으로 가능하죠. 이를 막기 위해 당원 이름을 아예 제공하지 않거나 성만 제공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이 경우 위원장이나 의원은 당원 이름 다 들고 주소 다 들고 전화번호 다 들고 있고 예비 후보들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불리한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자, 해킹 가능성도 있다 이야기 나옵니다. 통신사 선관위 당 여론조사 회사 4단계를 거쳐서 안심번호가 전달되는데 조사 결과는 여론조사 회사가 당에 갖다 주는 겁니다. 이 여론조사하는 회사는 누가 감시합니까? 고양이 보고 생선 지키라는 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안 듭니까? 명부 확정부터 조사 결과 집계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IT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되는데 그 IT 시스템이라는 걸 가지고 정보 빼서 특정 후보한테 갖다 주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 안 할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백화점에서 이 경품 모집한다 해놓고는 사람 모아가지고 거기서 집 주소 팔아먹는 세상인데요. 이한구 공천위원장은 요새 곳곳에서 해킹도 다 하는 판이라며 이 같은 위협에 대비해야 된다 이랬는데요. 참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 말대로 이미 공천관리위원장이 상황식 공천이 매수 조작 우려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번져갈지 정말 걱정됩니다. 상향식 경선 주장하면서 우선 추천이 있냐 없냐 컷오프가 있냐 없냐고 시끄러운 새누리당보다 야당이 오히려 더 이 물갈이를 현역을 하겠다 이래 나오고 있습니다. 더민주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은 이 언론에 나와가지고 총선 때마다 초선이 늘 40~50%가 된다. 자동적으로 그 정도는 세인물이 들어간다면서 현역 의원 절반을 공천에서 배제할 수도 있음을 암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 20% 배제라고 되어 있는 현재 더민주당의 전번에 당혁신위원회에서 만드는 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 경중을 울려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숫자는 지엽적이다. 경우에 따라서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홍 위원장은 국민들이 볼 때 식상하고 짜증나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짜증을 더 키우는 사람을 선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막말과 갑질로 논란이 되었던 현역을 적극적으로 한번 교체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한편 국민의당에요. 광주의 현역 의원 5명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신들이
이 경선에 승복을 하겠다. 그리고 투명하게 기득권을 행사하지 않고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 될지 한번 봐야 되겠고요. 안철수 의원이 연일 V3 백신을, 그러니까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V3를, 이 백신을 무료 배포할 때처럼 공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치를 하겠다. 정치 바이러스를 잡는 백신이 되겠다. 백신을 만들 때의 창의적인 생각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안 의원이 1988년에 V3 백신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컴퓨터 보급도 없었고 별로. 컴퓨터의 수준도 굉장히 낮은 조악한 수준의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를 썼습니다. 그때 컴퓨터 백신을 팔겠다고 나와서는 살 사람도 아무도 없었거니와, 솔직히 컴퓨터 바이러스가 심각하게 그리 문제도 안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걸 산다라는 개념이 형성이 안 됐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는 초창기에는 어떤 부분들을 공짜로 이렇게 미끼 상품으로 주다가 나중에 이제 시장이 형성되면서 그 상품에 익숙해졌을 때 그걸 유료화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시장이 형성 안 돼 있을 때 당연히 공짜로 배포했고, 또 시장이 형성되어서 돈을 받아야 될 때는 안 의원이 사업체를 세우고 그 사업체를 상장을 해가지고 그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배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일 때는 무료로 배포했던 거고, 돈을 받아야 될 때는 돈을 받은 겁니다. 이 V3 백신을 무료로 배포했다고 아직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이제 더민주에 남은 자기 측근한테는 전화를 안 하고 국민의당으로 옮겨서 출마하려는 의원들에게는 일일이 전화를 했다는데요. 이분 참 생각이 복잡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분에게 총알이 한 방 남아 있는 사람이다 그러는데요. 잘하면 혹 대선에 한번 가고, 안 그러면 거의 갈 일이 없을 거다. 현재 안철수, 박원순, 문재인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야권에서 이분이 설 여지가 있겠는가? 또 본인 스스로가 정계 은퇴한다고 강진의 토담집으로 갔는데, 은퇴한 사람 치고는 너무 자주 정치 현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이번에 나오고요. 하기 싫으면 그냥 아예 안 나온다고. 정치에서 사라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떠날 때 그 떠날 시점을 잘 알고 떠나는 사람이 아름다운데요. 참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